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화입니다. 저희 재회특강이 연애자격 유튜브 재회특강이 벌써 100회를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축하를 같이 해보죠.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주셨던 재회특강 영상 탑5 소개와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약간 특별하죠? 맨날 제가 강의만 하다가 오늘은 좀 특별히 기존에 인기 많았던 영상들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하나씩 여기 제비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뽑아서 읽어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서 저희 연애자격 단톡방 있는 거 아시죠? 검색은 희원쌤 단톡방으로 해야 돼요. 연애자격 단톡방이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희원쌤으로 검색하시면 단톡방 나오고 한 2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오픈 채팅방이고. 그래서 그쪽에 제가 이번에 100회 특집인데 혹시 어떤 질문 원하는 게 있냐 Q&A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엄청 많은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특히 이제 지금 연애자격 팀 분들도 100회 특집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질문을 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질문까지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다 쓰긴 했어요. 다 여기다 쓰기는 했고 이제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뽑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쓰셨던 분들 두근두근 하시죠? 제가 뭘 뽑을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탑5 영상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옆에 이제 뭐 썸네일이나 이런 게 같이 나가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영상 탑5를 공개를 할 건데요. 5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위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4,000회를 찍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주제는 진짜 제목만 들어도 다들 너무 궁금할 것 같은 영상인데 단호한 전애인은 내 생각 전혀 안 할까? 라는 제목이에요. 많이 궁금하시죠? 영상 끝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단호한 사람은 대체 왜 단호한지, 그리고 이별을 결심한 사람은 어떤 심리인지, 그리고 이별하고 나서 연인 간의 애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재회에 대한 간단한 팁까지 풀어드렸어요. 궁금하시죠? 당장 보고 싶으실 수 있지만 또 이제 4위부터 1위까지 영상이 또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영상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죠. 자, 그러면은 4위 영상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2만 회가 찍힌 영상이고요. 제목은 이것도 다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외로 단호해도 재회가 되는 이유라는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많이 찍힐만 했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단호했던 사례는 어떤 사례였는지, 저는 이제 재회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를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들 중에서도 정말 단호했던 사례는 어떤 사례였는지 이걸 알려드렸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단호하면 재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별을 결심한 대부분의 분들은 단호해요. 그리고 이 단호함을 뚫어야 재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호해도 왜 재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이유에 대한 거, 그리고 또한 재회를 보통 이제 연애라고 생각하니까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재회라는 거를 직장에 비유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영상이에요. 4위와 5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3위로 가야겠죠? 좋아요. 3위 같은 경우는 22,000회 조회수를 찍은 영상이고요. 제목은 마음 떠난 남자 돌아오게 하는 법입니다.
그쵸? 인기가 많았을 만한 제목이죠, 이것도.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연인 간 싸움의 진실에 대해서 다뤘어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당연히 싸울 수 있지 않나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싸우면서 이별을 하시게 되잖아요. 싸움이라는 건 서로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싸움에 대한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재회를 풀어가는 입장, 행복한 연애를 알려드려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연애가 대체 뭔지,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고 연애에 관심이 되게 많지만 진짜 연애라는 것은 무엇인지, 왜 이 연애라는 게 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정확히 정의를 하고 알면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연애라는 어휘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 정확히 알고 계신지,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상대한테 이런 말 들으셨던 분들, 우린 대화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이런 말들을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대화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3, 4, 5위 영상을 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빨리 가서 보고 싶으시겠지만 아직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2위 영상 같은 경우는요, 3만 회의 조회수를 찍은 영상이에요. 제목은 여자의 후폭풍 팩트체크라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드렸어요. 마음 떠난 여자는 정말 후폭풍이 안 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후폭풍이 어떤 조건 하에서 오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후폭풍이 저절로는 안 오는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후폭풍을 유도를 해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함께 제공을 해드린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조회수 1위 영상, 어쩌면 다들 아실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 영상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연애 자격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10만 회 조회수를 찍은 영상이고요. 제목은 이별 후 최악의 연락 탑5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사실은 기억이 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소개를 해보자면, 재회를 내가 원했을 때 왜 안부인사나 사과, 변명 같은 부분들이 최악의 연락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5가지 최악의 연락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럼 이 5가지 최악의 연락 유형을 피해서 연락을 해야 그나마 재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연락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팁을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재회 특강이 100회까지 이끌어오게 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조회수 탑5 영상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게 좋겠죠. 이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에 대해서도 많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들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회 특강 영상을 소개를 하는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Q&A 부분에 본인의 질문을 응모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이 더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있는 제비 뽑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을 제가 뽑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읽어드릴게요. 이번 질문은 웹툰 칼럼 작가에서 연애 연구가가 된 계기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는 웹툰 작가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2010년도에
군복무 하셨던 분들은 사실 저를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PD님도 같이 웃고 계신데 저분도 보셨나 봐요. 어쨌든 1717-1771 기억나시나요? 아마 그 당시에 고무신인 분들도 많이 아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원래 약간 유명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공군 인트라넷에 연애 웹툰을 연재를 했었고 그리고 연애 웹툰을 연재를 하다 보니 수많은 연애 상담 메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면서 많이 깨달은 게 이게 연애를 정말 행복하게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고 내 생각엔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이걸 몰라서 싸우고 헤어지고 이렇게 막 죽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면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걸 몰라서 이렇게들 힘들어한다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게 됐어요. 원래는 연애 쪽으로 제가 뭘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좀 이게 이렇게까지 잘 알려야 되는 거라고 하면 좀 정말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 와중에 이제 지금의 남편 나라쌤을 만나게 됐어요. 나라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힘든 길이었지만 여기까지 잘 오게 됐네요.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결혼 3년 차에 부부 연애 연구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연애 자격 유튜브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럽니다. 그래서 연애 연구가가 된 계기는 웹툰을 연재하다 보니 연애 상담이 쇄도하였다. 그래서 하다 보니 연애 연구가가 되었다. 이걸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을까? 희원쌤이 받으신 사연 중 재회 완전 반대인 경우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가장 반대인 건 다른 게 아니라 내담자분이 본인이 원하는 걸 적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라는 바람을 진단지에 적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단지를 보니까 이 여자분하고는 일반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회는 시켜드릴 수 있지만 이 여자분의 성격을 완전히 고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러기에 많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그렇게까지 고쳐서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친다는 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태까지 본인이 살아온 어떤 가치관이나 살아오는 그런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라는 그런 어떤 자아 정체성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그걸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런 걸 내가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에너지와 나의 인내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작업인데 이걸 하려면 사실은 정말 내가 평생 데려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분이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단순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단순 바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만인의 연인인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분이 이런 분하고 결혼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환불을 권유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내담자분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저희 단톡에서도 그렇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이 재회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내담자분들이 재회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재회도 결국은 연애잖아요.
연애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고 불행한 연애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담자분이 상담을 받아서 오히려 불행해지실 것 같다고 하면 저희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진짜 나에겐 이게 행복이라고 주장하신다고 하면 끝까지 도와드려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도와드렸을 때 본인들이 나중에 재회를 하고 난 이후든 어쨌든지 간에 깨닫긴 하시더라고요. 그럼 깨달으셨을 때는 말이 통하거든요. 진짜 행복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실 준비가 된 상태에선 더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재회를 도와드리지 않았을 때는 본인 마음대로 또 연애를 하시다가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사연이 오는 경우에는 좀 저희가 꼭 상담을 받아야겠냐 혹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반드시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해야겠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책 내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주제로 쓰실 예정인가요? 이 얘기를 좀 드렸었죠? 블로그에서도 드렸었고 유튜브에서도 드렸었고 단톡에서도 드렸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책은 나언어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낸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우선은 나라쌤이 한번 제가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쓴 목차나 이런 걸 보더니 나라쌤이 자기가 쓴대요 갑자기. 아 그렇구나. 그래 당신이 만든 솔루션이니까 당신이 책을 써라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라쌤이 본인이 올해는 책을 낼 테니까 책이 또 내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라. 사람들이 이 책이 있다는 걸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다. 올해 안에 출간이 될 거다라고 제가 대대적으로 알려드렸죠. 그리고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은 그 글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선생님 혹시 책이 나왔는데 저만 못 사는 건가요? 이런 연락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아팠죠. 어떤 마음으로 찾는 책인지 아니까. 그리고 내담자분들도 너를 상담으로 배운 것도 좋았지만 책으로도 공부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담자분들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책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밀렸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 상담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급해서 상담도 오시는 건데 이 급한 분들을 밀어놓고 책을 써야 하냐 혹은 그쵸? 상담을 하면 또 책이 밀리는 거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긴 한데 그래도 급하다고 상담 오신 분들을 밀쳐낼 순 없는 거잖아요. 당장 급하신 분들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라쌤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책을 쓰게 될 텐데 또 대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책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급한 일도 많이 생기고 중요한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주 7일 1년 내내 거의 뭐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저희 한 1년이면 6번 정도 쉬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도 이제 뭐 지방 내려간다고 쉬긴 하는데 근데 그거 빼고는 저희가 사실 1년 중에 거의 쉬지 않아요. 주 7일 일하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새벽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책 쓸 시간이 안 나는 거라서 저도 나라쌤을 더 푸시를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번 푸시도 해봤는데 희원아 너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푸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2, 3년이 지났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얘기를 나라쌤이랑 했어요. 나라쌤이 쓰고 싶은 나언어 책은 약간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의 책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인문고전 이런 느낌 책을 쓰고 싶어 하고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영어 강사였다는 거를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너도 언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외국어 학습에 맞는 책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의 모양이 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쵸. 똑같은 나언어 책이지만 약간 영어 회화책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좀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책을 먼저 쓰기보다는 지금 사실 이미 원고가 쌓여있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이런 식으로 Q&A 했던 내용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책을 약간 연습 삼아 혹은 이제 뭐 제가 누군지 알릴 겸 해가지고 먼저 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나언어 책을 쓸 것 같고, 그 다음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연애의 자격만 애착 유형을 좀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내담자분들이 들으니까 저희의 유형이 너무나 와닿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사실 애착 유형을 이렇게 연애로 풀어내는 콘텐츠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내담자분들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추천은 해주고 싶은데 추천해줄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셨어도 결과적으로 내 사례에 도움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애착유형 책보다 너어 책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순서를 매기자면 일단 이런 Q&A식의 연애에 대한 책 한 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려고 했을 때 너어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고 너어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어학책 느낌의 나언어 책 한 권, 그리고 나서 연애 자격에서 말하는 애착 유형에 대한 책, 이렇게 세 권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책을 낸다면 어떤 주제로 조만간 낼 거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 권이 일단은 쓰려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워낙은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이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저 스스로를 작가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의 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서로서의 책만이 아니라 작품도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이 돼서 이제 작품을 쓰려고 하고 있고, 자세한 계획은 사실은 제가 단톡방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 아직은 여기까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재밌는 질문이네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연애 자격생들은 모두 연애를 잘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앞에서 피디님이 웃으시네요. 자, 일단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랑 나랐으면 정말 지금 사내 커플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내 커플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거의 지금 7년 정도? 7, 8년 정도를 계속 이제 붙어서 살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든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는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사실 싸우거나 권태기가 왔던 적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너무나 놀라면서 어떻게 싸우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싸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싸움이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희는 옳은 연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보통은 헷갈려하는, 보통은 인식이 다르게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연애 자격에서 말하는 싸움의 정의는 화는 내도 돼요.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어요, 그죠? 화는 내도 되는데, 다만 똑같이 둘이 같이 화를 내는 건 안 된다, 그건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를 내고 있는 사람과 대화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애는 서로 대화가 통하자고 하는 거고, 대화가 안 통할 땐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풀어줘야 되는 거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사람을 풀어주고 나면 나는 사실 괜히 당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화를 내야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받아줬으니까 저 사람은 화 안 낼 거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되는 방식으로 화를 내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저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거든요.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순 없는데,
그 상처를 연애를 하는 사람들끼리 보듬어 주는 게 맞는 거지. 상처를 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처를 줬다고 해도 이거를 좀 보듬어 주고 치유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싸운 적은 없어요. 서로 화낸 적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명이 화를 냈을 때 같이 화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또 그 싸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 드리자고 하면은 만약에 싸우시잖아요? 당일에 풀어주세요. 왜냐면은 밤에 잠드는 시간이 정말 별 생각을 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그냥 방치를 하면 다음날 이별 통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면은 당일에 바로 푸시는 게 좋고요. 잠들기 전에. 그리고 어쨌거나 저랑 나라쌤은 그래서 서로 굉장히 잘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도 굉장히 서로 잘 어울리고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안 맞는 점 있기는 한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예상이 다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연애 자격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으시고 결혼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부족해서 상담을 받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뽑고 있거든요. 열심히 뽑고 열심히 육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상담 시간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아직 선생님이 부족해서 많은 노력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선생님들 채용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연애까지 잘하는지 보고 뽑으려고 하면 이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은 초반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자연인 상태로 오세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 삶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갭이 있어요. 본인들이 상담을 하는 것과 본인들의 연애나 결혼 생활을 잘 빌드업하는 것과 이게 좀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커플로서 연애를 하시면서 상담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이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닌 분들은 좀 우여곡절이 있으세요.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가르쳐드리는 건 저랑 나라쌤이 가르쳐드린 거니까 네, 믿고 잘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분들이 연애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뭐냐면 상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 조항이 있어요. 연애를 석 달 쉬면 안 된다. 연애를 석 달 쉬면 급여에 타격이 있다. 라는 쪽으로 지금 네, 예전부터 잡혀 있고 그래서 최소한 썸이라도 타야 된다. 연애를 못하고 있으면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연애를 잘해야 본인 연애를 잘해야 여러분들 사연도 들어드리는 거거든요. 내 연애가 안 풀리는 다른 사람 연애를 풀어주긴 힘들 수 있잖아. 마음이 그쵸?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상담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 또한 연애를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는 관계가 되어야지 이 상담이라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또 회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 자격 제외만 상담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단톡에서도 되게 많이 받았고 항상 설명해드리는 이야기가 저희는 원래 김밥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밥집인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혹시 라면도 팔아요? 라고 물어봐서 끓여봐 줬던 게 인기를 끌어서 지금 라면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김밥이 싱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을 때 한 달 연애라든지 싱글 플랜을 들으시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의 김밥입니다. 김밥 팔고 싶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제외가 저희가 얘기하는 라면이겠죠? 라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라면을 먹으러 오시는데 여러분 저희 김밥도 맛있습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네, 이거는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도 봅시다. 다음 질문. 연애 연구 가이드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얼마인가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걸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저 말고는, 저랑 나라쌤 말고는 누군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주 7일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는 해요. 이렇게 일을 하면 힘들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 수 있지? 근데 사실 싫어하는 일을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이왕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라는 질문이고요.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저랑 똑같은 꿈을 갖고 있는 나라쌤이었고, 나라쌤이 정말 저와 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애초에 결혼할 사람 아니면 안 만나거든요. 다만 천년에는 결혼을 못하긴 했죠. 하지만 덕분에 나라쌤 만난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귀기 시작한 거라 딱히 결심한 이유가 있냐고 하자면, 제가 또 이 수많은 저의 이상형 조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TMI가 되니 단톡방이나 제가 블로그에는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밑에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일단 이유는 저와 같은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우선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그 다음 질문은 유튜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구독자나 댓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가장 먼저 언급해드리고 싶은 분은 WMG님이세요. 왜냐하면 진짜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요. 제가 영상만 올리면 무조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너무나 힘이 되고, 저도 그래서 너무나 힘이 된다고 맨날 댓글을 같이 달아드리고 있어요. 요분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시는 분으로는 WMG님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사실 기억에 남는 구독자라고 하면 제가 또 생각나는 분은 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초반에 되게 우울해하셨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환승이별이었고 전 여친분이 본인의 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마치 우리 내담자분께서 본인을 찬 것처럼 안 좋게 말하고 다니신 거예요. CC였는데.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거의 우울증 올 정도로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쓰였는데 요즘 되게 잘 살아요.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또 전 여친도 다시 후폭풍이 왔는지 계속 막 옆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님께서는 이제 그 전 여친을 좋아하지 않는데 본인 혼자 김치국 마시고 계속 쫓아다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 걱정했던 분이고 너무나 신경 썼던 분이기에 요 분이 지금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뿌듯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분 좋은 댓글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은 소름 돋는다는 댓글이에요. 그 지금 아마 여기 그쵸, 화면에 댓글들이 떠 있을 텐데 사달라님을 비롯해서 이런 댓글들을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름 돋는다는 댓글 봤을 때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재회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재회로 힘들어 하신다, 한마디만 해달라 라고 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재회를 하고 싶으신데도 상대를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일 때 사실 재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이 태어나줬던 거, 나와 함께 연애를 했던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재회를 하고 싶도록 만들어준 거, 이런 거에 먼저 감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에 두 사람이 건강하게 있으니까 재회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거부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재회가 잘 풀려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100회 특집, 재회특강 100회 특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조회수 탑5 영상이나 상담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재회 가능성 봐주세요. 저도 상담해주세요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뒤에 안내 부분 보시면은 진단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카톡 어떻게 보내시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재회특강 100회 올 때까지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